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고 가글까지 하는데도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치아나 잇몸이 아니라 목 속에 숨어있는 편도결석이 원인일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편도 주변에서 하얗거나 노란 알갱이가 보이거나 기침할 때 냄새가 심한 작은 덩어리가 튀어나온 적이 있다면 편도결석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편도결석이 보인다고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뾰족한 도구로 파내는 분들도 많아요. 쉽게 빠질 것 같지만 편도는 부드럽고 민감한 조직이라 잘못 건드리면 통증과 출혈,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편도결석이 생기는 이유부터 증상,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직접 제거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해야 하는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편도결석이란 우리 목 안쪽 양옆에는 편도라는 조직이 있어요. 편도 표면은 완전히 매끄럽지 않고 작은 주름이나 구멍처럼 보이는 틈이 있는데 이를 편도화 또는 편도우마라고 해요. 이 틈에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세균과 여러 물질이 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으면 편도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 하얗거나 노란색의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며 크기가 작은 편도결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편도결석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입냄새와 목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편도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은 편도결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양치질을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예요. 편도 틈에 쌓인 물질과 세균 때문에 불쾌한 냄새와 맛이 느껴질 수 있어요. 목에 작은 알갱이가 걸려있는 것 같은 이물감이 들거나 자꾸 헛기침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편도결석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목이 따끔거리거나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귀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목과 귀 주변이 연결된 신경의 영향으로 편도 부위의 불편함이 귀 통증처럼 전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편도결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은 모르고 지내다가 치과나 이비인후과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해요. 편도결석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 편도의 깊은 틈이에요. 사람마다 편도 표면의 구조가 다른데 편도 틈이 크고 깊을수록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머물기 쉬워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면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더라도 편도결석이 반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편도염이에요. 편도에 염증이 자주 생기면 편도 표면의 틈이 더 깊어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이곳에 찌꺼기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편도결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구강위생 관리 부족이에요. 치아 사이와 혀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많이 남아있으면 편도 틈에도 여러 물질이 쌓이기 쉬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혀의 앞쪽과 뒤쪽까지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구강 건조예요.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흡연 등으로 입안이 자주 마르면 구강 내 찌꺼기가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편도결석은 깊은 편도 틈, 잦은 편도 감염, 좋지 않은 구강 위생과 탈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비염과 후비루도 영향을 줄까요? 비염이 있거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반복되면 목에 점액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편도결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목과 편도 주변에 점액과 여러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요. 코막힘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생기면 구강 건조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염과 코막힘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제품과 단 음식이 편도결석을 만들까요? 유제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편도결석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특정 음식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은 뒤 입안에 찌꺼기가 오래 남아있는지, 구강이 자주 건조한지, 편도 틈이 깊은지예요. 편도결석이 자주 생긴다면 특정 음식을 무조건 끊기보다는 식사 후 물로 입안을 헹구고 양치질과 치실, 혀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관리법이에요. 편도결석과 편도염은 어떻게 다를까요? 편도결석은 편도 틈에 쌓인 물질이 단단한 알갱이로 굳어진 상태예요. 반면 편도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등으로 편도가 붉게 붓고 아픈 상태를 말해요. 편도결석은 입냄새와 목, 이물감이 중심인 경우가 많고 편도염은 심한 목 통증과 발열, 편도 부종, 삼킬 때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편도의 하얀 부분이 보인다고 모두 편도결석은 아니에요. 열이 나면서 편도가 붓고 하얀 반점이나 고름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편도염과 다른 감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편도결석 쉽게 빼는 법은 편도결석이 작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편도 결석은 기침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해요.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 하는 거예요. 가글을 하면 입안과 편도 주변을 헹구면서 작은 결석이나 찌꺼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치질과 치실 사용, 혀 세정도 함께 해주세요. 혀 뒤쪽에는 입냄새와 관련된 세균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아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구강 내 찌꺼기가 쌓이는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편도 결석은 따뜻한 소금물 가글과 구강 위생 관리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있으며 감염이 없다면 편도 결석 자체에 항생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면봉으로 직접 제거해도 될까요? 일부 작은 편도 결석은 매우 부드럽게 건드렸을 때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울로 편도를 정확히 보기 어렵거나 결석이 깊숙이 박혀 있거나 편도가 붓고 통증이 있는 상태라면 직접 누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면봉을 사용하더라도 힘을 줘서 편도를 짜듯이 누르거나 결석을 파내서는 안 돼요. 한번 가볍게 건드렸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하지 말고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손톱이나 핀셋, 치간 칫솔, 금속 도구처럼 뾰족하거나 단단한 물건을 편도에 넣으면 상처와 출혈이 생기거나 결석이 더 깊이 밀려 들어갈 수 있어요. 구강세정기를 사용할 때도 가장 약한 압력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고 강한 물줄기를 편도에 가까이 대고 직접 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제거 도중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하면 바로 중단하고 입안을 헹군 뒤 증상이 계속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의료기관에서도 가글이나 부드러운 세척, 매우 조심스러운 제거 방법을 안내하지만 집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결석을 무리하게 파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 탄산수나 강한 기침으로 빼도 될까요? 기침을 하다가 작은 편도 결석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결석을 빼기 위해 일부러 목이 아플 정도로 강한 기침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탄산수를 마시면 반드시 편도 결석이 빠진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아요. 탄산수나 특정 음식을 이용한 방법보다 따뜻한 소금물 가글, 충분한 수분 섭취, 구강위생 관리가 우선이에요. 편도 결석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 번째는 양치질과 치실 사용이에요. 하루에 규칙적으로 이를 닦고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찌꺼기도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는 혀 관리예요. 혀 표면, 특히 혀 뒤쪽을 너무 세지 않게 닦으면 입냄새를 줄이고 구강 내 세균과 찌꺼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사 후 가글이에요. 음식을 먹은 뒤 물이나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면 찌꺼기가 편도 틈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 물 섭취량을 무조건 일정한 숫자로 맞추기보다는 소변 색과 활동량, 날씨를 고려해 입안이 자주 마르지 않게 물을 마셔주세요. 다섯 번째는 금연이에요. 흡연은 구강 건조와 입냄새를 악화시키고 편도 결석이 쌓이기 쉬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코막힘 관리예요. 비염이나 코막힘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잔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침실의 습도와 수면 환경을 조절해주세요. 꾸준한 구강위생과 헤어 관리, 식후 가글, 수분 섭취와 금연은 편도 결석이 반복되는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편도 결석이 반복되면 어떤 치료를 받을까요? 입냄새와 목, 이물감이 계속되거나 결석이 너무 깊어 집에서 제거하기 어렵다면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진은 입안과 편도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결석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편도 결석이 자주 생긴다고 바로 편도절제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구강위생 관리와 가글, 증상에 따른 제거를 먼저 시행해요. 하지만 편도 결석이 크고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입냄새와 통증, 삼킴 불편이 심하고 일반적인 관리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수술 치료의 필요성을 상담할 수 있어요. 편도절제술은 회복 과정과 출혈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편도 결석만 보고 가볍게 결정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불편한 편도 결석은 이비인후과에서 개별 결석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사례에서는 편도절제술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양치와 가글을 꾸준히 해도 입냄새가 계속되는 경우에요. 목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편도 결석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해요. 결석의 크기가 크거나 깊숙이 박혀 있고 삼키기 불편하거나 귀 통증까지 계속된다면 집에서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편도 결석이 아니라 편도염이나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열이 나고 편도가 붉게 붓거나 통증이 심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해요.
숨쉬기 어렵거나 침도 삼키지 못해 흘리고 숨을 들이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면 단순 편도결석으로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정리해볼게요. 편도결석은 편도의 작은 틈에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세포, 세균 등이 쌓여 단단하게 굳어진 작은 알갱이예요. 대부분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양치에도 계속되는 입냄새, 목, 이물감, 헛기침, 삼킬 때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작고 불편하지 않은 편도결석은 따뜻한 소금물 가글과 수분 섭취, 구강위생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지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손톱이나 핀셋, 뾰족한 도구로 편도를 파내거나 강한 압력으로 누르는 것은 피해야 해요. 편도결석이 반복되거나 입냄새와 통증이 심하고 삼키기 어렵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안전하게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